뭐라고요? 320만 명이요? 이 숫자를 보고 저는 웃었습니다. 예비군이 320만 명이라고요? 관리도 안 될 겁니다. 독일 전체 현역 군인이 18만 명입니다. 프랑스가 20만 명이죠. 영국이 15만 명입니다. 그런데 예비군만 320만 명이라고요? 게다가 매년 훈련을 시킨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단언했어요. 예비군은 숫자일 뿐입니다. 전투력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죠. 민간인이 점심시간에 사격장에 갑니다. 저는 코웃음 쳤어요. 점심시간 취미 활동이겠지. 하지만 영상을 보는 순간 웃음이 멈췄습니다. 작업복 입은 남자들이 일렬로 섰어요. 프레이어 명령 없이 총을 들었죠. 무호 없이 사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도가 나토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속도가 우리 특수부대와 같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대한민국 예비군입니다. 매년 320만 명이 저렇게 훈련합니다. 320만 명이라고요? 독일 전체 군대보다 많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휴전선 아래 사는 국민, 힘을 숨기고 있는 그 나라. 대한민국. 그날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영상을 멈춰달라고 했죠.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이 다시 재생됐죠. 남자가 총을 듭니다. 안전장치를 해제합니다. 조준합니다. 발사합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프레임 하나하나가 교과서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소름이 돋았죠. 저 사람 누굽니까? 특수부대 출신입니까? 저는 에릭입니다. 독일 함부르크 출신이죠. 군사공학 박사입니다. 나토 무기체계 평가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간단합니다. 숫자로 전투력을 계산하는 겁니다. 장비 성능, 인력 효율, 작전 성공률. 모든 걸 데이터로 환산하죠. 20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날은 브뤼셀 나토 본부였습니다. 3층 회의실이었죠. 독일, 미국, 프랑스 평가단이 모였습니다. 주제는 예비군 전투력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루한 안건이었습니다. 예비군이라는 존재가 저한테는 그저 통계상 숫자였죠. 현역 대비 40% 미만의 전투 효율. 동원 시 재교육 필요 기간 최소 3주. 이게 제가 알던 전부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예비군의 실전 가치는 제한적입니다. 제가 먼저 말했죠. 비전투요원 수준으로 봐야 합니다. 미군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참모도 동의했죠.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불이 어두워졌죠.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다음은 한국 예비군의 실사격 훈련 영상입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려던 참이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영상이라니. 뻔했죠.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민간 복장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죠. 소매가 거쳐 있었습니다. 팔뚝에 기름때가 보였습니다. 남자가 총을 들었습니다. M14 소총이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에 쥔 커피잔이 멈춘 건 남자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평범한 예비군 훈련 자세가 아니었죠. 발의 간격, 무릎의 각도, 상체의 기울임.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반동이 왔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몸은 흔들리지 않았죠. 반동을 흡수하는 각도가 7도였습니다. 교범상 최적 각도였습니다. 탄피가 날아갔습니다. 궤적이 안정적이었죠. 재장전 동작이 이어졌습니다. 1.9초. 나토 기준보다 빠릅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이거 현역 아닙니까? 옆에 있던 독일 동료가 물었습니다. 예비군이라고 했는데요. 진행자가 대답했죠. 예비군이라고요? 화면 속 남자는 계속 사격했습니다. 자세 전환이 매끄러웠죠. 시야 확보 속도가 빨랐습니다. 호흡과 발사 타이밍이 일치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멈춘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영상을 되돌렸죠. 슬로우 모션으로 봤습니다. 프레임 하나하나를 분석했습니다. 각도, 속도, 탄피 배출 방향, 총구 반동 패턴. 모든 게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계산을 넘어선 뭔가였습니다. 체화된 전술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전투 동작이었죠. 운 좋게 찍힌 영상 아닙니까? 미군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예비군은 통계상 전투력 40% 미만입니다. 프랑스 참모가 덧붙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건 기계적 습관이 아닙니다. 체화된 전술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죠.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얼굴 근육에 긴장이 없었습니다. 손에 떨림도 없었죠. 명령을 기다리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얼굴이었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보였습니다. 코리안 리저브 포시스 런치 브레이크 프랙티스. 한국 예비군 점심시간 훈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고요? 제 눈이 흔들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어떤 나라의 시민들입니까? 그날 저는 처음으로 데이터가 저를 배신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죠.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났어요. 창밖을 보다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회의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 예비군 영상 파일이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다시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작업복 입은 남자. 기름때 묻은 손. 평범한 민간인이었죠. 하지만 총을 드는 순간은 달랐어요. 저는 재생 속도를 늦췄습니다. 0.25 배속으로 봤죠. 프레임 하나하나가 보였어요. 총을 드는 동작. 어깨가 먼저 움직입니다. 팔꿈치가 따라오죠. 손목이 고정됩니다. 3단계 동작이 0.8초 만에 완료되더군요. 완벽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을 확대했죠.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급하지 않아요. 정확히 2등분 지점에서 멈췄다가 당기더군요. 교범 그대로였습니다. 탄피 방향을 측정했죠. 오른쪽 45도 각도로 배출됩니다. 반동 제어율은 96%였어요. 이건 현역급이라는 겁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현역 이상이었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어요. 10년 전이었죠. 저는 독일 예비군 시스템을 연구했었습니다. 연방방위군 예비역 재교육 프로그램 분석이었어요. 결과는 명확했죠. 독일 예비군은 10년이 지나면 총을 잊습니다. 기본 조작조차 기억하지 못해요. 재교육에 최소 4주가 필요했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요. 평화가 왔으니까요. 군사훈련은 과거의 일이 됐죠. 독일은 그렇게 전쟁을 지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선택했다. 당시 제 보고서에 썼던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화면 속 남자를 다시 봤죠. 그는 잊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있더군요. 아니, 잊을 수 없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검색을 시작했죠. 한국 예비군 편성을 입력했습니다. 자료가 쏟아졌어요. 예비군 총 320만 명. 매년 동원 훈련 실시. 실사격 훈련 포함. 8년간 의무 복무. 320만 명이라고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독일 전체 현역 군인이 18만 명입니다. 한국 예비군만 독일 현역의 17배가 넘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어요. 매년 실사격 훈련. 독일 예비군은 10년에 한 번 소집됩니다. 한국은 매년 했어요. 매년 총을 쥐었죠. 매년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평화국가라면서 왜 이렇게 강합니까? 자료를 더 찾았죠. 한반도 지도가 나왔습니다. 분단선이 보였어요.
휴전선이라고 했죠. 휴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제 손가락이 멈췄어요. 그것이 그들을 만든 겁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밤이었죠.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아직 전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죠. 남자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공포는 없었어요. 대신 각오가 있었죠. 이건 단순한 군사체계의 차이가 아닙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독일은 전쟁을 지우려 했습니다. 한국은 기억했죠. 독일은 평화를 믿었어요. 한국은 평화를 지켰습니다. 그 차이가 화면 속 남자를 만든 겁니다. 그들은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계승했죠. 전쟁을 잊지 않는 민족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봐야겠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죠. 보고 측정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이메일 작성 창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죠. 현장 검증 요청 대한민국 예비군 실사격.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20년간 저는 데이터를 믿어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데이터가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보고 싶었어요.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에서 희미한 빛이 들어왔죠.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남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어요. 내일 당신들을 만나러 갑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 데이터가 아니라 눈으로 봐야 할 때였죠. 일주일 후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평택 근교였죠. 도시 외곽의 작은 사격장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죠. 평범한 시골 풍경이었어요. 논밭이 보였습니다. 멀리 공장 굴뚝이 보였죠. 여기가 맞습니까? 저는 안내를 맡은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사격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어요.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철문이 열려 있었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남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민간 복장이었죠. 작업복, 청바지, 와이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한 남자는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또 다른 남자는 어깨에 먼지가 묻어 있었죠. 저들이 예비군입니까? 저는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점심시간 훈련입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정비소에서 온 사람도 있었죠. 사무실에서 온 듯한 사람도 보였어요.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점심시간에 일을 멈추고 사격장에 온다고요? 남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교관의 구호는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정렬했죠. 한 명씩 총을 받았습니다. M14 소총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총을 들었죠. 안전장치 해제, 놀이쇠 후퇴, 탄창 장전. 명령이 없었습니다. 구호도 없었죠. 하지만 동작은 정확했어요. 탕! 첫 발이 나갔습니다. 반동이 왔죠. 하지만 남자의 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장전. 다시 조준. 발사. 일련의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저건 기억된 신체라는 겁니까? 저는 중얼거렸어요. 옆 사로에서도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남자가 총을 들었죠.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모두가 같은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명령 없이, 구호 없이 자연스럽게 호흡이 맞았죠. 이건 훈련이 아니었어요. 습관이었습니다. 아니, 습관을 넘어선 본능이었죠. 저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로 옆에 섰어요. 가까이서 봤습니다. 한 남자의 손을 봤죠. 손등에 상처가 있었어요. 일하다 다친 상처 같았습니다. 손톱 밑에 기름때가 끼어 있었죠.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어요. 탄피가 날아갔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죠. 바닥에 떨어졌어요. 땡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재장전 동작이 이어졌죠. 2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속삭였습니다. 한 남자가 사격을 마치고 총을 내려놓았어요. 땀을 닦았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말했어요. 얼마나 자주 훈련하십니까?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요. 1년에 한 번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네, 그냥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남자가 웃으며 말했죠. 몸이 알아서 움직인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관이 다가왔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에릭 박사님이시죠?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손을 잡았어요. 어떻습니까? 교관이 물었죠. 저는 사격장을 둘러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관이 웃었어요. 많이들 그러십니다. 이 사람들은.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전직 군인입니까? 예비군입니다. 교관이 대답했죠. 예비군은 끝난 군인 아닙니까? 제가 물었어요. 교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예비군은 끝난 군인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직 임무 중이죠. 당신은 그걸 믿습니까?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교관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믿는 게 아니라 매년 확인합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죠. 다시 사료를 봤습니다. 한 남자가 여전히 사격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도 말이죠. 땀 한 방울이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턱을 타고 내려왔어요. 총열 위로 떨어졌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뛴 건.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저는 속삭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신념의 반복입니다. 교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날 점심시간에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총성은 소음이 아니었어요. 경고였죠.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였죠. 같은 회의실이었어요. 저는 현장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과 측정 데이터를 함께 제출했죠. 한국 예비군의 전투력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프랑스 참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연출된 데모 아닙니까? 그가 말했죠. 박사님을 위해 준비한 쇼였을 겁니다. 연출이라고요?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사전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그래도 의심스럽습니다. 프랑스 참모가 고집했죠. 미방산 컨설턴트가 끼어들었습니다. 금색 넥타이 핀을 한 남자였어요. 예비군은 전쟁 72시간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가 단언했죠. 이건 군사학의 기본입니다. 72시간이라고요? 저는 거칠게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그렇다면 검증하면 됩니다. 제가 말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십시오. 현장? 컨설턴트가 비웃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죠. 데이터는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어올렸어요. 그건 박사님이 본 것뿐입니다. 독일 동료가 말했죠. 표본이 작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죠. 저는 서류를 정리했어요. 컨설턴트가 다가왔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가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빌딩 1층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죠. 컨설턴트가 먼저 말했습니다. 에릭 박사님은 감정에 휘둘리시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라고요? 제가 반문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가 커피를 마셨죠. 결국 장비 우위가 승리합니다. 이게 전쟁의 법칙입니다. 장비 우위라고요? 장비를 정확히 다루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컨설턴트가 웃었습니다. 이상론입니다. 현장에서 본 사실입니다. 저는 받아쳤죠. 그래서요?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박사님은 뭘 원하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진실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공동 검증입니다. 제가 말했죠. 나토 평가단과 함께 한국 현장을 방문하는 겁니다. 컨설턴트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한국 측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죠. 이틀 후 한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국 연구원 동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했어요. 왜입니까? 제가 물었죠. 정보 유출 우려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건부 허가는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대답했죠. 조건부라고요? 어떤 조건입니까? 신원 제한, 촬영 구역 구분, 결과는 합동 보고서로만 공개.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 조건이면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었죠. 보안을 지키면서도 진실을 증명하는 길. 그 균형이 필요했어요. 나토 측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죠. 승인이 떨어졌어요. 제한적 공동 검증 실시. 컨설턴트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가 불평했죠. 진실은 조건을 넘어섭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확신하십니까? 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어요. 도장 소리가 울렸죠. 쿵.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밤이었어요. 연구실로 돌아왔죠. 창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태극기가 보였어요. 한국 대사관 깃발이었죠. 제 얼굴과 태극기가 겹쳐 보였습니다. 분석가로서의 냉정함인가, 사람으로서 느낀 존경인가. 저는 속삭였어요. 양쪽 다였습니다. 저는 과학자였죠.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었어요.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본 진실도 믿었죠. 책상 위에 메모가 있었어요. 제가 적어둔 글이었습니다. 데이터로 모욕당한 진실은 데이터로 복권시킨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의심은 과학의 시작이죠. 하지만 조롱은 무지의 끝입니다. 장비는 힘을 약속해요. 하지만 숙련은 그 약속을 지키죠. 보안은 방패입니다. 진실을 막는 벽이 아니에요. 저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요구하는 겁니다. 노트를 덮었어요. 다음 주면 다시 한국입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죠. 회의론자들과 함께 갑니다. 진실은 현장에서만 말하니까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토 평가단 5명이 함께 왔죠. 미국, 프랑스, 독일 대표였어요. 그 컨설턴트도 있었습니다. 금색 넥타이 핀을 한 남자였죠. 평택 사격장이었어요. 이번엔 더 큰 규모였습니다. 오전 11시였죠. 남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한 남자는 철근 냄새를 풍겼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온 게 분명했죠. 또 다른 남자는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정비소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셔츠 차림의 남자도 있었죠. 사무직으로 보였어요. 저들이 한 대열에 섭니까? 프랑스 대표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구호가 없었어요. 명령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줄이 만들어졌죠. 안전조치가 시작됐어요. 총을 받습니다. 놀이쇠를 확인하죠. 탄창을 장전해요. 모든 동작이 흐름처럼 이어졌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꺼냈어요. 첫 발이 나갔죠. 탕. 재장전 시간을 쟀습니다. 1.9초. 두 번째 사격. 재장전. 2.1초. 세 번째. 1.8초. 평균 1.9초라는 겁니까? 저는 중얼거렸어요. 나토 교범 기준이 2.5초입니다. 한국 예비군이 더 빨랐죠. 컨설턴트가 다가왔어요. 측정 오류 아닙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보여줬죠.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가 다음 사격을 지켜봤어요. 재장전. 1.7초. 컨설턴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사로 사이를 걸었어요. 놀라운 게 있었죠. 탄피 교차가 없었습니다.
각자의 사로에서만 배출됐어요.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았죠. 총구 하강 각도도 정확했습니다. 안전 규정을 완벽히 지키고 있었어요. 교관이 지시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럽니까? 미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저들이 서로를 교정합니다. 제가 대답했죠. 실제로 그랬어요. 한 남자가 총구를 조금 높게 들었습니다. 옆 사람이 눈짓을 보냈죠.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총구가 내려갔습니다. 규율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규율을 내면화한 거였죠. 그때였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와 20대 청년이 같은 사로에 섰어요. 아버지와 아들입니까? 제가 교관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지가 먼저 사격했어요. 자세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폭우 다음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장소였어요. 더 넓은 훈련장이었죠. 미 해병대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전투복 차림이었어요. 헬멧을 쓰고 있었죠. 완전 무장 상태였습니다. 반대편에 한국 예비군이 섰습니다. 여전히 민간 복장이었어요. 작업복, 청바지 차림이었죠. 대조가 극명했습니다. 합동 실사격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어요. 미군 측은 시뮬레이션 중심 훈련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실탄 즉응형이었죠. 저는 긴장했어요. 전투와 통계가 맞붙는 순간이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죠. 미 해병대가 먼저 움직였어요. 전진 태세를 취했습니다. 엄폐, 이동, 사격 순서가 정확했죠. 교범대로였습니다. 한국 예비군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미 해병대가 후퇴 훈련으로 전환했죠. 명령이 떨어졌어요. 리트리트. 미군이 뒤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한국 예비군이 움직였습니다. 명령이 없었어요. 타이밍도 없었죠. 하지만 즉각 어모 사격 전개에 들어갔습니다. 탕탕탕. 사격음이 울렸어요. 저는 스톱워치를 봤습니다. 0.8초. 미군 후퇴 명령부터 한국군 어모 사격까지 0.8초였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컨설턴트가 중얼거렸어요. 탄착군을 확인했습니다. 중심 오차 1.5cm. 완벽했어요. 미군 교관이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리허설 없이도 작동합니까? 그가 물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교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말했죠. 하지만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훈련이 계속됐어요. 상황이 전환됐습니다. 이번엔 한국 예비군이 전진하는 시나리오였죠. 미 해병대가 어무를 맡았습니다. 한국 예비군이 움직였어요. 엄폐, 이동, 사격. 동작이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어요. 서로 눈빛만으로 교감했습니다. 손짓도 없었어요. 구호도 없었죠. 하지만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미군 교관이 말했어요. 저건 정신으로 묶인 집단입니다. 훈련장에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쓸 수가 없었죠. 손이 떨렸어요. 제가 20년간 쌓아온 이론이. 저는 속삭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너집니다. 컨설턴트가 저를 봤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죠.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한국 예비군 전시 동원형 인류 최적 모델. 더 이상 쓸 말이 없었어요. 모든 이론이 현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훈련이 끝났죠. 복귀식이 시작됐어요. 한국 예비군과 미 해병대가 함께 섰습니다. 깃발 하강 시간이었어요. 한쪽에서 태극기가 내려왔습니다. 다른 쪽에서 성조기가 내려왔죠. 바람이 불었어요. 두 깃발이 교차했습니다. 잠깐 하나로 포개졌죠.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건 군사동맹이 아닙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신념의 연합입니다.
미군 교관이 경례를 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예비군도 경례로 답했죠. 깃발줄에서 금소금이 들렸어요. 땡그랑.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어요. 흰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폭우의 흔적이 사라진 후였죠. 평화로운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래서 저는 평화를 지키는 전사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협동이었습니다. 전투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죠. 지킬 것이 있다는 증명입니다. 이들은 군복이 아니라 의지를 입었어요. 두 개의 깃발이 바람 속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동맹의 진짜 의미를 봤죠. 프랑스 대표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에릭.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 대표도 다가왔죠. 보고서에 서명하겠습니다. 컨설턴트는 멀리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이제 믿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죠.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이미 강대국입니다. 저는 속삭였죠. 정신에서.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브뤼셀 연구실에 앉아 있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나토 본부 제출용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쓰기가 어려웠어요. 통계를 쓰려고 했습니다. 재장전 속도, 명중률, 반응 시간. 숫자들이 준비돼 있었죠.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데이터를 넘어선 뭔가였죠. 저는 다시 썼습니다. 한국 예비군의 사격은 생리적 기억입니다. 국민 전체의 반사신경입니다. 감정이 침투하고 있었어요. 과학 보고서에 감정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이틀 후 나토 본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한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에릭 박사님, 이건 과학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반문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는 건 뭡니까? 무기입니다. 그가 대답했죠.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였고 아들이었고 형제였습니다. 데이터로 적을 분석했지만 오늘은 인간을 분석했습니다. 전쟁의 반대는 평화가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였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렸죠. 한국 교관이었습니다. 박사님.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교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거칠었어요. 손등에 작은 흉터가 있었죠. 박사님. 우리는 군인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죠. 아버지는 싸우기 위해 총을 들지 않습니다. 지키기 위해 듭니다. 그 말에 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교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돌아서 나갔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나토 내부에서 결정이 났어요. 코리안 리저브 트레이닝 모델 연구 제안 통과. 미국, 독일, 폴란드, 일본까지 벤치마킹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더 휴먼 컨티뉴이티 오브 디펜스 코리아 케이스 스터디였죠. 보고서가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창밖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퇴색했지만 똑바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무기를 평가하러 갔다. 그러나 결국 인간이라는 무기에 무릎을 꿇었다. 펜을 내려놓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속삭였어요. 망각을 두려워합니다. 훈련장은 전장이 아니었어요. 유산의 학교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총성이 들릴 때마다 평화를 생각하게 됐죠. 책상 위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격장 사진이었어요. 작업복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이제 나는 한국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창밖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평화는 종소리가 아니라 각오에서 온다는 걸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받은 패치가 있었습니다. 코리아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패치를 가슴에 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속삭였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한국 예비군은 무기가 아니다. 의지라는 이름의 시스템이다. 아들 차례가 됐습니다. 총을 들었어요. 아버지와 똑같은 자세였죠. 재장전 동작도 같았습니다. 호흡 타이밍도 같았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사격이 끝난 후 제가 다가갔어요. 아버지에게 배웠습니까?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배운 건 아닙니다. 청년이 웃었죠. 그냥 보고 자랐어요. 보고 자랐다고요? 네. 청년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에게 준 건 총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전승의 형태였습니다. 유산의 계승이었죠. 갑자기 소리가 났어요. 탕. 그리고 멈췄습니다. 한 남자의 총에 탄걸림이 발생했죠. 저는 긴장했어요.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주변 2명이 즉시 안전통제에 들어갔어요. 말도 없이, 신호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타이머를 정지시켰죠. 다른 한 명은 사로 깃발을 들었어요. 교관이 달려오기도 전에 이미 조치가 끝나 있었습니다. 14초 만에 문제가 해결됐죠. 훈련이 재개됐어요. 누구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프랑스 대표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됐죠. 아니, 이해는 됐어요. 하지만 믿기 힘들었습니다. 훈련이 끝났어요. 남자들이 총을 반납했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놀라웠어요. 군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쓰레기 봉투를 들었죠. 사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탄피를 주었습니다. 휴게 공간을 청소했죠. 주차장까지 쓰레기를 주었어요. 한 남자가 종이컵을 줍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죠. 왜 정리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죠.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이 나라의 군사력은 배려로 완성되는 겁니까? 저는 속삭였습니다. 컨설턴트가 제 옆에 왔어요. 아무 말이 없었죠.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봤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작은 기적들이 모이면 전선이 된다는 걸 오늘 봤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시험이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검증 둘째 날이죠. 오전부터 날씨가 이상했어요.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바람이 거세졌죠.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교관에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교관이 대답했죠. 계속 진행합니다. 훈련이 시작됐어요. 예비군들이 사로에 섰습니다. 총을 들었죠. 첫 발이 나갔어요. 탕!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열렸죠. 폭우가 쏟아졌어요. 갑자기였습니다. 빗줄기가 사격장을 덮었죠. 그리고 불이 나갔습니다. 전력이 차단됐어요. 조명이 꺼졌습니다. 전자 타이머가 멈췄죠. 방송 마이크도 죽었습니다. 어둠과 빗줄기만 남았어요.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긴장했죠. 어떻게 됩니까? 컨설턴트에게 물었어요.
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로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명령이 없었습니다. 구호도 없었죠. 하지만 모든 예비군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총구를 내렸어요. 탄창을 분리했습니다. 놀이쇠를 후퇴 고정시켰죠. 완벽한 안전조치였습니다. 지시가 없는데 어떻게 저럽니까? 프랑스 대표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됐죠. 침묵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요원이 움직였어요. 비상 깃발을 들었습니다. 2명이 탄약 상자로 갔죠. 밀봉 작업을 시작했어요. 1명은 인원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계속 쏟아졌죠. 한 예비군이 개인 무전기를 꺼냈어요. 채널을 공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무전기를 켰죠. 대체 통신망이 구축됐습니다. 팀이 나뉘었어요. 사로 관리, 탄약 관리, 의료 대기, 통신 유지. 4개 역할로 자발적으로 분담됐죠. 7분이 지났습니다. 수동 타이밍 체계가 준비됐어요. 훈련 재개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명령 없이 재편성을 했다는 겁니까? 미국 대표가 놀라워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였어요. 교관이 미끄러졌습니다. 빗물에 발을 헛디뎠죠. 쿵. 발목을 삐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즉시 2명이 달려왔습니다. 1명이 교관을 부축했죠. 다른 1명은 응급키트를 가져왔어요. 라이스 처치가 시작됐습니다. 휴식, 냉찜질, 압박, 거상. 임시 천막이 설치됐어요. 교관을 안으로 옮겼죠. 훈련장 동선이 재배치됐습니다. 모든 게 14초 만에 이루어졌어요. 누구도 과잉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죠. 저들은 매뉴얼을 외운 겁니까? 컨설턴트가 물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건 매뉴얼 없는 매뉴얼입니다. 비가 약해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예비군들이 기존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복귀 명령이 없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제자리로 갔죠. 저는 초시계 대신 심장으로 시간을 쟀습니다. 두근두근.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이건 군대가 아닙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봤죠.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건 국가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국 대표도 말이 없었죠. 컨설턴트는 손을 떨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쳤죠. 빗물에 젖은 탄피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무광택이었지만 아름다웠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조용한 지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훈련은 멈췄지만 규율은 작동했죠. 한국의 전투력은 장비가 꺼져도 꺼지지 않습니다. 위기에서 드러난 것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문화였습니다. 체계는 쓰러지지 않았죠. 사람들이 곧 체계였습니다. 나는 이 결과를 세계에 보고할 것입니다. 저는 선언했죠.